자, 우선은 32번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본 모의고사를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난이도야 당연히 고3께 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푼 거에 좀 기억이 새록새록한 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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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얘를 같이 볼 건데, 우선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랑,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인데, 크기가 굉장히 애매하네. 네. 자, 우선 32번이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자, 얘의 정답률은 27.4%밖에 안 됐어. 엄청 조금 맞았죠. 자, 그래서 72%나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같이 지문을 좀 문제 푸는 관점보다는 그 지문을 좀 그 전체를 정리해가는 관점으로 문제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볼 때, 예. 그 다음에 문장을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제가 지문 글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문장을 볼 때 당연히 이 앞에서부터 마침표 어디 있니? 첫 번째 문장. 짧네. 요까지 그냥 한 호흡에 보면서 글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국어도 이 정도 됐을 때 여기서부터 마침표까지 한눈에 정보가 한 덩어리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끊어읽기를 할 건데 그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세요. 민서가 모자 벗을까? 후드? 수업 시간에 후드는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끊어읽기를 할 건데, 이 끊어읽기는 기본적인 의미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 단위에 맞춰서 끊어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 단위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 요소들을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끊어읽기를 할 때는 첫 번째 기본 정보 단위는 주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위가 동사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가 부사인데 부사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구로 기본 의미는 끝나는 거고 부사구는 보통 다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가 제1의 정보예요. 주어 동사구가 누가 뭐뭐 했다, 누구 뭐뭐 이다, 언제 뭐뭐 했다, 뭐 왜 했다 이런 식으로 부사구가 추가 정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이 짧을 때에는 제가 1, 2, 3으로 나눴지만 문장이 짧을 때에는 였다만큼 주어와 동사구 자체가 제1의 기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장이 짧을 때는 여러분이 동사구까지를 끊어읽기를 한 덩어리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적인 정보가 덧붙여지는 데에서 새롭게 의미 달라기 시작하는 걸로 보시고 그렇게 읽고 나서 한 문장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적 의미를 한 호흡에 정리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제가 이거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 모의고사를 다 이제 걷어서 여러분이 푸신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제 몇 가지 제가 그거 좀 여러분이 푸신 흔적을 보고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개별적으로 다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표시들을 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볼 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2학년까지 오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의 초점이 철저하게 내신형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3학년 1학기가 남았고 3학년 1학기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딥한 기본기를 쌓아 놓으셔야 해요. 그치? 근데 제가 고3 때는 내신도 수능형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지문을 우리가 내신에서 공부하는 지문도 고3 수준으로 좀 어려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3 수능형으로 나오더라도 난이도는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문이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고약한 학교가 아니면은 내신에 되게 까다로운 문제 유형을 출제하진 않아요. 그런 출제 문항수는 조금 줄을 거예요. 1, 2학년 때보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 방향은 수능을 보는다,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능 영어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수능 영어에서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는 어법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능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독해, 글을 잘 이해하는 법, 그 다음에 그냥 글의 독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독해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법. 첫 번째는 글 읽기인 거고요. 그냥 글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 답의 추론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 실력인 거죠. 실전 문제풀이 실력, 답 찾는 법, 오답 걸러내는 법. 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갈 건데 우리는 1학기 때까지는 여기에 집중해서 갈 겁니다. 그럼 답을 정확하게 추론하고 오답 걸러내는 거는 이게 완전히 잘 되면은 그때 가서 실전편 실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답 안 찾아도 되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훈련. 왜 이건 답이고 저거는 오답인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는 1학기 끝나고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오답 풀이를 시킬 건데 수업 자체의 방점은 글 읽기로 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선은. 자, 근데 이거 플러스해서 그러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나 어법 훈련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해야지. 내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수능에서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 읽기는 반드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 우선 이게 1차적인 거고 얘를 덧붙여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읽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2월까지는 이거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럼 2월 안에 다 안 되면 어쩌죠? 뭘 어째요? 1학기까지 내신 대비하면서 보완이 될 겁니다. 그치? 근데 우리는 당장 4월 말 5월 초에 어려운 문제 갖고 내신 봐야 되니까 제가 2월까지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1학기 공부하면서 보완을 해 가서 완성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요것을 어려운 것만 선별해서 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게 기본적인 과정의 그 고3의 좀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점이라고. 근데 내가 이번 시험 봤더니 70점대인데요.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2월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고 여기에 비중을 좀 다소 높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높이셔야 해요. 여길 보완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여기 상태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수업에서 이거 다뤄서 가긴 할 건데 여기에 비중을 더 높이셔야 해요. 우선은 이해되시죠? 우선은 이렇게 가시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좀 방향을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방식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고3, 지금 상황에서 고3의 학습 방향이라고 말씀드린 방식으로 가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뭐 어떻게 필요하냐를 우선 구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글 읽기, 그다음에 답 찾기 이런 것을 풀 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풀듯이 푸셔야 해요. 나는 지금 모의고사 현장에 있고 나는 문제를 지금 답을 찾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관점으로 1번은 하셔야 합니다. 문제 다 풀고 채점했어. 뭐 맞았어. 틀렸어. 둘 다 무관하게 모든 지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 분석할 때 풀이를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분석할 때 풀이를 자세하게 하시는데 이때 풀이는요. 모든 문장을 다 꼼꼼히 읽으시면서 문장 구조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의 내용 내가 놓친 게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다 풀이하시고 이런 풀이를 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풀이를 하시면 문장을 꼼꼼히 읽고 의미랑 맞춰서 구문 분석하듯이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내용 정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시킨 것처럼 주제 정리하고 주제의 기초에서 답을 잘 찾았었구나 답 여기를 못 찾아서 오답에 빠졌구나 이런 풀이까지 다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기는 언제 하는 거야? 풀이할 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문제 풀듯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어려운 문장은 분석해 주세요라고 했고 어려운 문장은 추가하는 학습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추가하는 학습이라는 게 모든 문장 대충 읽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요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한 문장 읽었을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반드시 기록하시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다시 보기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복적으로 볼 거냐면 첫 번째 내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 자, 그 다음에 나는 토요일에 영어 공부할 거야. 매일 해야 하는 분도 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난 토요일에 할 거야 라고 하면 목요일날 여기 구문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보세요. 다시 읽으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보기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는 우리말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문장 선별해서 여기다 쓰시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오답 노트용으로 드리는 거고 이따가 제가 여러분한테 복습 노트를 하나 드릴 건데 이 복습 노트가 구문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칸을 나눠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수업 시간에 오답 노트 했던 거 플러스 과제로 내드리는 거 제가 모든 걸 다 오답 노트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거 빠지고 내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문장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쓰시고요. 여기다 쓸 때는 끊어읽기 수식 표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 영어 문장만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 몰라서 난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이 옆에 칸에다가 메모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토요일날 이 구문을 다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겠지. 그 상태로 해석이 잘 되는지 구조가 잘 보이는지 보셔야 돼요. 이틀째 공부했으니까 잘 보일 거야. 근데 여전히 안 보이는 문장들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 칸이 3개가 있을 건데요. 체크. 이 체크된 거는 다음 수업할 때 내가 화요일날 공부한다 영어 공부. 그럼 화요일날 이 체크된 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모른다? 한 번 더 체크.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장들을 해소해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90점 넘는데요 라고 하셔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된 문장들이 있다. 그러면 요놈들 체크된 애들이 날짜 써놓으라고 할 건데 예를 들면 오늘 12월 오늘 며칠이야? 21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2월 한 31일에 해야 돼? 1월 1일은 쉬어도 되지만 30일은 공부해야 돼. 31일이 됐어.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개 체크 말고 나 한 열흘 지났다 하면 여기 써놓은 구문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누적 반복해서 가셔야 합니다. 이때 갔더니 예전에는 한 번에 다 됐던 게 안 되네 하면 다시 체크가 들어가야겠지. 이 체크가 무수히 남은 애는 형광펜 칠해 놓고 가끔씩 계속 들여다보셔야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공부를 쭉 계속 이어서 가실 겁니다. 언제까지? 1학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기출을 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출 문제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 우리 자이스토리 기출. 근데 여러분이 사실상 1학기까지 내신 대비할 때 이 구문은 뭐가 더 중요해? 시험에 나올 수특이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1월 말에 우리가 수특이 나오면 바로 수업은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로 과제를 부여해 줄 거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때 수능 특강에 얘네들은 진짜 잘 남겨놔야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문장이 시험 문장이 계속 있다는 거는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지문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어법 문제 나오거나 거기서 영작 문제 나온다면 완전 땡큐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책을 드릴 건데 기출문제에 나오는 애들이랑 수능 특강에 나오는 애들은 뭐가 쪽수를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흔적 구분을 해주시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날짜도 쓰지만 책에 단원도 쓰도록 쓰도록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반드시 수능 특강 몇 강에 몇 번인지까지 다 써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구문이 있다면 그 구문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보시면서 공부를 더 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능 대비하면서 내신도 철저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우리가 3주 바짝 한다고 그랬잖아요. 3주 바짝으로 절대 범위를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학기 과정에서 여러분이 과제를 풀거나 수업에서 미리 나간 걸 가지고 내가 약한 부분들은 다 챙겨가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 3주 집중해서 내신 대비가 효과적으로 될 거거든. 그때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 노트는 이렇게 좀 우선 활용은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의 관점 우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문을 어떤 단계로 공부할지를 우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듯이 볼 거야. 자, 이때 제가 왜 내신 공부하는 얘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할 거야. 철저히 지문 봐야 되거든. 그럼 나 내신 공부한다는 관점으로 문장을 공부를 해보면 뭐 여기 답이 뭐냐는 거 뭐 중요해, 그치? 내신 공부할 건데 답도 제가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는 다 답 여기 이렇게 파랗게 3번 이렇게 된 거 넣어주거나 아니면 오답은 다 지우고 제목만 뭐냐 제목이란다 정답만 남겨서 그냥 드리잖아요. 내신 공부할 거니까.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 풀고 글을 불완전한 글 속에서 글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글을 읽고 주제를 빨리 찾아야 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둘은 완전 다른데 내가 내신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 질문을 딱 처음부터 맞닥뜨리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주어? 동사인가? 자, 얘 뜻이 뭐지? 마주치다, 뭐 만나다거든? 자, 그럼 얘 동사야? 아니야? 왜? 뒤에. 아, 그치. 동사가 있으니까, 그치? 자, 조동사가 나왔어. 나 100% 동사야. 하는 애가 있으니까 얘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식이군. 묶어. 자, 그 다음에 얘 동사. 그치? 그럼 얘 뭐야? 그치? 수식하는 과거 분사인데 목적어 없어서 PP. 그치? 맞지?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지금 나 진짜 동사야 하는 고마운 애가 있었으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방금 제가 얘 뜻을 물어본 이유는 뭐뭇을 만나다 맞닥뜨리다 라고 목적어 필요한 애인데 내가 지금 정보가 만났습니다 하고 보려고 했더니 목적어 없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아, 얘 과거 분사겠구먼. 얘 동사 아니네. 반응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진짜 동사 찾으러 더 긴 눈으로 가서 아, 동사 여기 있네 라고 하니까 똑같이 가더라도 약간 여기서부터 바로 동사 아닌 게 반응되고 간 거지. 제 말 이해돼요? 둘의 차이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내신은 가겠지. 물론 그냥 독해할 때도 이건 되게 중요한 구문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사건 후에 마주하게 된 정보는 그 다음 이어지는 어떤 기억, 연속되어지는 혹은 이후에 벌어지는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자, 그럼 첫 문장 읽었네. 뭐 해야 돼? 소재 찾아야지. 소재 뭐야? 정보, 기억 둘 다야? 어쨌든 어떤 사건 이후에 만나게 된 정보야. 그치? 여기까지 좀 길게 봐야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뒤에 어떤 정보가 나타나면 그 정보는요. 다음 이어지는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주어진 정보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억력 사이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소재 잡기 조금 어렵지 얘는. 이 첫 문장이 전체적으로 소재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해됐니? 내신이라면 이런 과정들을 아주 꼼꼼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수능도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문장이 조금 어렵고 내용이 중요해서.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외부적인 정보는 쉽게 통합합니다. 능동으로 썼네요. 그 결과 뭐가 되냐면 목격자의 기억이 될 건데 특히나 그 사건이 명사 B, 동사 B의 동사, 그러니까 A는 여기 N A 동사, 얘 수동태 주의, 풀리는 동사 수식 부사 이런 거 다 해야 돼. 그지 맞지? 내신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이거 다 하면서 가는 게 속편해요.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용 정리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내신 공부할 때는 각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 특히 문장 분석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자, 시험에서 이런 병렬 5월에 대한 A, B 병렬은 굉장히 중요하지 정확하게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완전하게 꼼꼼히 하고 가셔야 여러분이 그 시험 범위 해석하기가 좋고 제가 그리고 반드시 모든 문장은 철저하게 분석하세요를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럼 나는 근데 지금은 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 수능 영어 대비하고 있는 사람? 수능에서 오빠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나오잖니? 근데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까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냥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을 잘 읽기는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좀 약간 글을 읽는 게 약간 문장 읽는 게 조금 어려워라고 하면 내신에서 지문을 해석한 거랑 지금 수능 보면서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거랑 아주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고치려고는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우리는 관점 자체를 고치시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 그런 거야. 핵심은 이거야. 우리는 뭐 공부해? 이제는 수능 영어 공부하는 거야. 뭐가 중요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물론 문장 읽기 잘 안 되면 문장 공부하기는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내용은 주어와 동사부의 1차 정보와 추가되는 부사적인 정보들이 있다. 이 두 관점. 그러니까 길게 갈수록 좋다. 내가 길게 읽을 수 있다면 길게 가야 돼. 최대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잠깐 미안. 저 찬바람 나오지? 추워? 너희들 괜찮니? 여기서 찬바람 나고 추워하는 것 같아서 끌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갈게 미안. 자, 그럼 첫 번째 정보는 빠르게 동사 찾으시긴 해야죠. 과거분사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뭐라지? 함정을 파내내어서 이건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건 해야 하는 뭘 하든 해야 하는 문장이었죠 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고 빠르게 잡고 동사의 목적어까지 어디까지? 자, 그럼 얘는 여러분이 실제 동사를 잡아놓은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침표까지 한 호흡에 가야 되네. 그치? 수식은 좀 묶어놓을 필요는 있지만 끊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 호흡으로 최대한 길게 가셔야 돼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지. 외적 정보는요 쉽게 통합되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잘 잡으세요. to와 into 뒤에 무조건 뭐 온댔지? 앞에 내용 뒤에 결과. 그래서 수거처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얘도 어떻게 보면 뭐야? 부사의 정보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외적 정보가 쉽게 통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뭐가 되니? 목격자의 기억이 되는 거지. 물론 해석은 해설지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외적 정보는 목격자의 기억과 쉽게 통합되어지죠. 그러니까 목적어처럼 처리한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외적 정보를 만났어. 이것이 뭔가 통합을 이룬대 무엇인가랑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된대? 목격자의 기억이 될 거래. 됐니? 그러니까 통합되어진 어떤 외적 정보는 결국 기억으로 존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 같은 처리를 to, into는 앞에 내용 뒤에 결과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시는 해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거죠. 특히 언제 그렇대? 특히나 그 사건이 그냥 5월 뒤에 확인은 해야 돼. 명사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부호화 되어지는데 그냥 여기서는 되게 수준 낮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잘 정리되어지지 않을 때 정도가 되는 거고 인코드는 부호화하다니까 그냥 쉽게 어떤 하나의 간단한 방식으로 내용이 이해되어지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잘 정리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혹은 그 기억이 먼 사건에서 온 경우에 두 가지 경우네요. A의 경우, B의 경우. 그래서 내용적으로 잡아가시는 정도만 하면 되지 막 잘게 꼭 쪼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직 문장 안 끝났으니까 이니치. 그러면 그 안에서 자, 그것 안에서 여기서 그것은 읽어가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 안에서 아이쿠
미안. 이렇게 봐도 되는구나. 자,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의 시간이라든가 혹은 무엇인가 기억을 저장했잖아. 근데 까먹게 되네요. 그쵸? 기억의 망각상실, 그냥 까먹는 것은 have degrade the original memory. 원래의 기억을 저하시키게 되죠. 자, 그러니까 문장을 내가 지금 여기 이니치야 뒷문장 완전한지 아닌지 막 봐야 돼.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해. 그냥 내용적으로 연결해 가시는 좀 긴 호흡, 긴 호흡으로 막 가시면 돼요. 문장도 막 능동태, 수동태 막 이런 거 확인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만약에 여기 콤마가 없다고 해볼게요. 없이 왔었어. 그러면 이게 내신이면 문장 완전한지도 봐야 되고 여기서 위치가 뭔지도 찾아야 되고 막 이딴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관계 대명사냐 심지어 제가 이걸 그냥 지우고 대체를 할게요. 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이 대시 명사절이냐 관계사절이냐도 이제 중요하진 않아. 그럼 이 대시나 이니치는 우리에게 어떤 식의 반응을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얘는 무슨 구실이니? 이 문장에서 대신 명사절이건 관계사절이건 새로운 문장을 이어줄 거야. 즉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니치도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새로운 문장 나오는 거고 나는 문장 읽어서 앞에 내용이랑 뒷 내용이랑 연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언학 내신에 특히 내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것들을 막 다 수식 묻고 문장 불안정점 막 찾고 막 읽으시면서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짧게 끊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버릇부터 고치는 게 수능 영어 공부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지? 그리고 꼭 글을 읽어가는 식으로 쭉 다 읽어가시고 빠르게 읽어가신 다음에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답을 찾을 때 이 글이 되게 좀 어렵잖아. 우리가 지금 처음에 소재는 잡아놨는데요. 문장을 읽었으면 제가 그냥 읽었으면 지금 아까 내용 정리 안 했는데요. 내용 정리는 중요한 문장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나 이런 거 잡으시고 여기 빈칸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잡아가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원래 문제 풀 때. 그렇게 푸는 건 다시 할게요.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장 읽을 때 약간 긴 호흡으로 읽으시고 이런 거 이런 것도 빠르게 그냥 잡는 정도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딨니? 오잇! 이니치. 이거 좀 이따 같이 할게요. 자, 이런 것들에 너무 막 분석하려고 애쓰지 필요 없고 그냥 내용적으로 연결해 가서 읽기만 하시면 된다. 우선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근데 읽다가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문장이 죽어라 해석이 안 됐어. 잘 안 됐어.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하셔라? 반드시 구문 분석은 하셔라. 안 되면 못 참조해야 돼. 답지 참조해서 보셔라. 그리고 이 답지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인 경우는 여러분 자유스토리 답지가 이따만큼 두껍잖니? 거기에 설명이 다 들어있을 거고 그다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추가로 어떤 문제를 드리면 거기 문제의 해설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기출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해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애들은 다 질문으로 잘 뽑아 오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나 이런 시간 활용하셔서 질문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거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 푸는 관점으로. 없어져라. 자, 앞문장부터 우리는 이제 문장을 읽었으면 한 문장을 반드시 제가 내용을 정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제가 아까 답을 정확하게 찾는 글을 읽고 답을 정확하게 찾는 훈련을 하지만 막 오답과 막 이런 것들을 막 걸러내고 이런 식의 것들 빠르게 답을 찾는 것에 너무 막 목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저번 시간에 목적과 심경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10분 안에 풀어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아 시간 재서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 때가 아니야. 나 잘 맞춰. 점수 괜찮은데 나 지금부터 시작 연습해도 되겠는데 해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글 정리하는 것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제가 밑줄 그어서 내용 정리해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내용, 밑줄 긋는 수준에서 저는 내용 정리가 잘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밑줄 긋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글 읽고 내용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한 이따만큼 읽었는데 한 여기 정도 가면 앞에 내용 기억이 안 나고 앞에 내용이랑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말로 써. 괜찮아. 시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말로 쓰세요. 저는 써볼게요. 자, 지금 사건 뒤에 마주하는 정보야. 아무 정보 아니고 어떤 내가 사건을 만났어.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었지. 그럼 사건 후에 얻게 되는 정보는 뭐에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이런 내문 안 해도 돼. 여러분 이해하라고 한 거고. 이어지는 어떤 기억. 뒤에 이어지는 기억에 영향을 끼칠 거야. 근데 외적 정보가 쉽게 목격자의 기억과 통합되어질 거래. 자, 그럼 여기서 외적 정보 뭐예요? 처음 나온 정보니? 사건의 정보겠지. 그치? 물론 외적 정보는 처음 나왔지만 내용에 계속 새 정보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이 외적 정보는 앞에 무엇을 지칭한 것인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 정보는 그냥 사건의 정보일 거고요. 그것은 쉽게 통합되어져서 목격자의 메모리, 기억이 될 거래. 자, 이거 새로운 말이니? 정보는 뭐가 된대? 기억이 되는데 똑같은 말 다시 한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건을 만났고 내가 정보를 얻었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쟤 미석이네? 라고 봤어. 이게 정보 아니야? 그치? 그리고 쟤는 저런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 어떤 기억을 했다고 해보자.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영향 미치다 정확하게 통합되어지는 거네요. 더 구체적 설명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냥 둘이 합해서 하나의 기억이 된다고. 그치? 그럼 나의 어떤 사건의 기억이라는 거는 뭐의 기초에 내가 본 정보와 결합돼서 기억이 된다. 이 얘기네. 그치? 끝? 자, 그래서 반드시 두 가정을 앞문장, 뒷문장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특히 이런 경우에요 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앞으로 글을 읽으실 때 if 만났어. if가 예시로 나오죠. 만약 뭐뭐라면 인 경우랑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주 많이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는 글의 주제일 수 있어? 없어. 구체적 정보니까 얘는 무시해도 괜찮아. 하지만 조건이라는 경우는 A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B의 결과가 나올 거야. 이거잖아. 그러면 조건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조건이 중요해. 야, 엄마가 너네 이번 시험에서 영어 90점 너무 세니까 영어 85점 맞아오면 아이패드 사줄게. 아이패드가 중요해? 85가 중요해? 그치? 너희들한테 아이패드가 중요한데 니네가 75면 그 떡이잖아.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림의 떡이잖니? 아이패드가 뭐가 중요해? 난 75점인데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85가 중요해? 아이패드가 중요해? 그래, 아이패드가 중요해. 하지만 너는 75면 영영 못 받아? 그지? 그냥 상가에 있는 아이패드 저것은 나의 것이 아니지. 자,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꿔보자. 너가 85 받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내가 85의 조건을 달성하면 이 패드는 상가에 있는 패드가 아니라 내 패드가 되는 거죠. 내 패드, 내 아이패드 받을 거야. 아이패드가 중요해? 85가 중요해? 85가 중요한 거야. 그지? 조건이 달성돼야 내 거 아니니. 이렇게 바꿔볼까? 로또 1등이 이번에 저번 주 누적 나 몰라 그냥 말하는 거야. 저번 주 토요일 날 1등 당첨자는 25억을 받는데 25억. 와. 근데 6자리 숫자를 맞춰야 하거든. 이거 못 맞추면 아무도 못 받아. 그럼 25억이 중요한 거야? 이 6자리가 중요한 거야? 6자리. 그치? 그래서 꿈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6자리를 불러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잠에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빨리 정신 차리고 6자리를 뭐 해야 돼? 저거 언제 조건돼 있어? 핸드폰 열어서 뭐해? 음성 녹음을 해야지 얘들아. 언제 조건돼 있어? 그치? 어플 노트 켜면 눈 부시고 그새 6자리에서 2자리 날라가고 이러면 1등 못하잖아. 그치? 뭐 해야 돼? 바로 음성 녹음해야 돼. 그치? 뭐가 중요해? 조건이 중요해. 그치? 아, 이런 걸로 해야 되는구나 예문은. 자, 그럼 다시 돌아갈 거야. 조건이 나왔어. 이 결과를 내려면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올 거야. 결과에 나와, 조건에 나와? 조건에 나와. 그치? 자, 그럼 특히 이런 경우에 외적 정보는 기억과 통합되어지는데 쉽게 통합되어질 거래. 조건이겠지. 여기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겠지. 가보자. 이 사건이 근데 fully encode. 굉장히 부정확하게, 맥락상 부정확하게요. 부정확하게 부호화되어진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은 그냥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인 거야. 그치? 그럼 이 사건의 정보가 어떨 때? 부정확하게 부호화되어졌대. 즉 부정확한 기억이 되어졌겠네. 그치? 이런 경우 또는 기억이 distant event, 아주 옛날 사건으로부터 온 거래. 내가 그래서 어떤 기억을 해놨는데 그 기억이 멀리 있는 기억이래. 자, 이 두 가지 부정확한 부호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의역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으셨을 때 사건이 굉장히 형편없게 부호화되어졌다. 혹은 인코드의 뜻도 몰라. 그러면 인코드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부호화되어지고 정리되어졌다라고 깔쌈하게 문제 풀 때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냥 부정확한 인코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기억은 멀리 있는 사건이래. 이 두 가지는 같은 조건, 다른 조건? 자, 5월이잖아? 자, 같은 조건, 다른 조건? 다른 조건은 아니야. 같은 조건이야. 왜? 조건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야. 너가 85점을 맞거나 아니면 적어도 80점 맞으면 이런 식이잖아. 그지 않니? 조건에서 제시할 때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등에 당첨하시면 6개를 맞춰야 해요. 아니면 근데 1개를 틀렸는 경우, 근데 1개를 이렇게 보너스 점수로 맞추시는 경우,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보자. 보너스 점수로 6개를 맞추시는 경우에 얼마를 드려요? 이렇게 나올 때 이 A라는 조건하고 B의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부류로 조건이 결국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 언저리를 해주면 저거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건을 제시할 때 5월은요. AND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제가 부정확한 인코드랑 멀리 있는 기억은 멀리 있는 사건으로부터 온 먼 사건의 기억으로 할게요. 같은 부류, 다른 부류? 거의 같은 거, 그치? 거의 흡사한 부류입니다. 자, 그러면 fully encode는 잘 기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 기억해? 못해? 못해?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은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요. 이 둘 중에 얘 모르면 버려. 자, 먼 기억. 특히나 먼 기억일 때 이거네요. 그지 맞지? 맞니? 그럴 때 뭐가 된대? 여기 조건이었어. 앞으로 가야 돼. 정보는 뭐가 된다? 기억으로 쉽게 통합되어집니다. 맞니? 그러니까 자, 내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졌을 때 이 사건으로 맡은 정보가 되게 먼 기억이고 부정확할 때 오히려 기억과의 통합이 더 잘 된대. 여기를 잡는 게 진짜 중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니? 그래서 나는요 밑줄로 달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얘가 여기로 가야겠지? 그냥 위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먼 기억일수록 기억은 어떻게? 에이쿠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 기억은 역은 올라가는 거고 통합은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옆에다가 말을 다 써가시면 되는 거죠. 됐니? 이런 것들은 다 하셔야 돼요. 더 읽어갈게요.
근데 그것에서 그 사건이겠지. 사건의 시간이나 뭔가 기억했던 것을 까먹게 되는 이런 것들은요. 원래의 기억을 degrade, 저하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먼 기억을 기억을 했었었는데 뭔가 계속 까먹고 그냥 망각이라 할게요. 망각하게 된대. 그러면 원래 사건, 이 원사건은 어떻게 되니? 원사건에 대한 기억은 디그레이드 된다니까 정확해 부정확해져? 부정확해지죠. 사건은 점점 더 부정확하죠. 자, 그러면 부정확한 사건에 의해서 저 부정확한 기억이 됐는데 거기서 뭔가 잃어버리게 되면 더 부정확해지겠네. 그지? 자, 조건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더 갈게요. 그래서요, 줄어든 정보요. 뭔가 정보가 줄어들어 점점. 자, 그러면 이 줄어든 정보라는 것은 먼 기억이겠어? 가까운 기억이겠어? 정보가 계속 줄어들어. 먼 기억이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내 기억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살을 붙여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정보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디서? 기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요. with. 그것은요. 그거 뭔데? 요 줄어든, 내가 쓸 수 있는 줄어든 정보는 그 정보는요. 근데 그 정보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이후의 사건의 잘못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부정확한 줄어든 정보를 사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됐음? 내용 이해됐음? 이해 안 됐음? 문법 설명해줘야 되나? 자, 여기서 with는요. 지금 여기까지 부사인 거야. 그치? 그리고 with 위치가 수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위치는 그 정보입니다. 그 정보. 자,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가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후에 벌어질 부정확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때 내가 가진 정보는 몇 개? 없어. 자, 그럼 내용 정리해보면, 자, 지금 나는요, 어떤 정보의 기초에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 기억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해. 이걸 가지고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뒤에 가서는? 다 여기까지는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계속. 이 정보 가지고 얘 뭐 하고 있니? 이후에 벌어지는 정보. 이후 사건의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민석이 길 가다가 봤는데 민석이 파란 패딩 입고 있었는데 라는 이상한 기억을 갖고 있어. 사실 민석이는 파란 패딩이 없어.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기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뭐 그런 일 잘 있지 않나? 어떤 가게가 있는데 저 가게는 두 블럭 건너에 있는데 나 혼자 이쪽 블럭에 있었다고 오랜만에 갔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거짓 정보, 거짓은 아니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후 사건의 잘못된 정보를 검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건, 오, 파란 패딩 입은 어떤 남자애가 지나가네? 오, 쟤 민석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건데 걔인가? 하고 얼굴 봤더니 이거 모르는 애네? 근데 내가 저기서 멀리서부터 막 인사하고 온 거지. 안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흔들고 가야지. 뒤에 있는 자. 그러면서 빨리 사라져야지. 그치? 개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 이런 짓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옷 입은 남자 보고 내가 아는 애 민석이? 자, 잘못된 정보지? 맞니? 이런 거를 잘못된, 얘는 애초에 파란 잠바가 없어. 근데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인 거죠. 자, 그럴 때는 이런 일은 덜 일어날 수 있죠.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읽고. 사실 답은 여기서 나와야 해. 자, 나의 목적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사건의 정확성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it is less likely that 다음과 같은 일은 덜 일어날 거야.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뭐예요? 부정확한 정보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야.
이 부정확한 정보가 낳는 어떤 결과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이것까지는 확인하고 가실 수는 있죠. 자, 그럼 밑에 거 가보자. 대신에 말이에요. 대신에 말이야. 그것이 fits the witness current thinking. 현재의 생각과 되게 잘 들어맞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건데 어떤 이야기? make sense to him or her. 그나 그녀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치에 맞는 어떤 이야기, 말이 되는, 즉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들려고 할 때. 자, 여기가 대박 힌트인 건데 잘 봐봐. 제가 아까 요거 보면서 조건은 대빵 중요해 라고 말씀드렸죠. 글이 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저는 지울게요. 대신에 이럴 때 조건이야. 앞에 조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대신에 이런 조건. 자, 그럼 이 B의 조건과 앞에 나왔던 이 조건 A는 같은 조건 다른 조건? 네, 다른 조건. 자, 뭔가 자신감을 잃었네 아까 막 달리. 대신에 이런 조건일 때 그럼 반대 조건이 지금 나온 거고 여기가 답의 힌트가 됐던 거죠, 근거가. 자, 어떨 때 근데 지금 나의 그것은 여기 정보예요. 새로운 사건의 정보가 지금 현재 목격자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데, 자, 그럼 현재의 생각이라는 거는 먼 거, 가까운 거? 가까운 거 지금 보고 든 생각이니까 이런 거랑 딱 들어맞을 때, 그리고 말이 되네. 이치에 맞네. 즉 뒤에 건 다 부정확한 거였잖아. 이치에 맞는 어떤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그냥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냥 뭐 현재 생각,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이치에 맞는 거, 이런 정보일 때인 거죠. 그럴 때 그것은요 통합되어질 수도 있대요. 뭐와 통합되어질 수도 있대? 원래의 경험의 일부분과 통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의 경험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오리지널 메모리인 거죠. 자, 이렇게 될 때는 원래 정보랑 통합되어질 수도 있대. 그리고 이 과정은요 매우 명확한데요. 근데 그것은 무의식적, 주로는 무의식적이기는 하죠. 라고 하면서 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더라. 뭐 어쩌라는 건가 싶지. 자, 그럼 여기서 이 대조를 해야 해. 자, 앞에 거는 부정확할 거래요. 얘는요 정확하대요. 그러면 이 정확한 생각은 원래의 정보와 통합이 되어질 거고 현재 생각과 논리적인 것과 일치할 거래. 근데 앞에 사건은 멀리 있었던 사건이고 뭔가 계속 까먹고 잊어먹는 사건일 것이고, 이 사건은요 목격자의 기억과 쉽게 통합되어질 수 있대요. 근데 이것은 핵심은 여기죠. 원래 사건을 어떻게 한다고? 저하시킬 거래요. 자, 그럼 여기는 원래 사건을 어떻게 하니? 밑에 거는요? 원래 사건과 통합되어질 거래요.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원래의 경험과 통합되어지고 얘는요 원래의 경험, 옛날 경험이죠. 이것은 저하시키고 대신에 뭐랑 통합돼? 현재 목격자의 기억과 쉽게 통합되어질 거래요. 자, 그러니까 줄어든 정보를 가지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가 돼야 되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여야 되니?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됨, 안 됨? 안 됨?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됨? 반대로 들어가면 돼? 그럼 안 통합되어진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의 경험, 원래의 경험과 은 제거된다.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반대니까? 분리되어진다.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 거니? 아니야? 뭐 어쨌든 반대는 이거잖아. 됐지? 반대는 이거잖아? 제 말 이해됐죠? 주관식으로 푼 거야 지금. 원래 빈칸은 주관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그럼 얘랑 가까운 거 답 찾으면 돼. 몇 번? 1번.
이 새로운 정보는 rejected, 거절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정보는 제거되어질 것이다. 반대로 들어간 거네. 2번,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뭔가 망각의 경험을 부인할 것입니다. 나 기억 까먹은 거 아닌데? 라고 할 거래. 이거는 완전 무관한 거지. 상관없죠. 정보가 어떻게 원래의 경험과 정보와 결합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3번요. 충돌하는 데이터들이 발생에 대한 간섭은 덜 일어날 거래요. 자, 이거 고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 문제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애들이 이해한 바가 정답률이 27.4%였고 나머지가 다 19%, 21%였어. 그 다음에 정말 답이 아닐 수도 있는 얘가 12%였거든. 그런 말은 뭔 거야? 도대체 답이 무엇인가를 정말 모르고 찍은 거야 다. 자,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충돌하는 데이터가 뭐야? 맞는 정보 나오고 틀린 정보 나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치? 충돌하는 정보의 충돌이라는 것의 발생 가능성, 간섭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4번, 무의식적인 것이 관여하게 될 것인데요. recall process, 무엇인가 정보를 회상하는 데에서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회상이 뭡니까? 기억이죠. remembering, 뭔가 기억해내는 거인 거죠. 자, 이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거야. 왜? 자, 그럴듯하지. 4번도. 답 몇 번? 이게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될 거 우선 2번 골라야 될 거고요. 자, 5번도 하고 갈게요. 최근의 사건이 오래 지속될 것이래요. 먼 기억보다. 자, 우리가 빈칸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는 아주 먼 사건의 기억이 먼 사건일수록 현재 목격자의 기억과 잘 통합되어질 거고 그것은 부정확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근 정보가 먼 정보보다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근데 그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날 것이다. 이거거든. 자, 5번 들어갈 수 있음 없음? 최근의 정보는 더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없죠. 먼 기억보다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글에서 부정확한 정보는 뭐에 기초해서 오니? 먼 기억에서, 먼 사건에서 오는 거지. 그럼 먼 사건에 왔을 때는 정보가 정확하지 부정확하니까 목격자의 자신의 뭐였니? 기억이지. 기억과 잘 결합되어진대. 그러니까 내 기억이 부정확할수록 잘못된 정보가 더 잘 결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먼 정보가 일어나니까 5번은 절대 오면 안 돼. 왜? 이건 반대거든. 최근 정보랑 반대되었거든. 그래서 얘가 12%로 그나마 좀 낮았던. 자, 나머지는 다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무관하니까 아예 고르면 안 되고 3번은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정보들이 서로 충돌하고 간섭하고 개입되고 통합되고 이것 때문에 얘한테 낚인 건데 얘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통합되어지냐 안 되냐의 이야기에는 1번이랑 그 다음에 1번 정도만이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관여하고 있는 거야. 5번이랑 1번하고 5번만이 지금 정보의 결합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5번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1번. 그럼 답 얘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 아까 원래 경험은 분리되어지거나 제거되어진다. 얘가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얘가 가장 흡사하네요. 그치? 그럼 넣어서 해석해 봅시다.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돼? 거절되어질 가능성이 어떻다? 낮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새로운 정보는 거절되어질 일이 거의 없대. 여기서 말하는 새 정보는 뭐니? 가까운 사건? 지금 일어난 사건? 이게 이제 대환장 파트인 건데 그럼 앞에서부터 글 이어서 가보자. 자, 뭔가 어떤 사건 이후에 정보를 만날 거고 이 외적 정보는 기억자의 기억과 통합되어질 건데 특히나 이 사건이 때딱 먼 옛날에 벌어진 사건일 경우에는 기억과 더 잘 결합되어진대. 그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만난 거예요.
나의 부정확 정한 정보의 기초에서 새 정보를 만났을 때 이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고 이 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니 목격자의 기억과 잘 결합된다는 얘기는 얘 기억이 부정확해. 얘도 부정확해. 그럼 이거랑 이거랑 맞나 보다. 그냥 이렇게 잘 그냥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정확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야. 이럴 때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은 거야. 이게 부정확하면 새 정보랑의 결합은 잘 돼, 안 돼? 잘 돼. 정보는 기억과 그냥 무조건 잘 결합한다니까. 쉽게 결합한다니까. 그러니까 새 정보랑도 잘 결합돼야 안 돼? 잘 돼. 그냥 잘 돼. 계속 정확도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떨어져.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니?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가능성이 덜 일어난다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정보는 무엇인가와 제거되어질 가능성이 낮다니까 이 말은 잘 결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정보는 위에 나왔어, 안 나왔어? This new information이거든?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나오지 않니?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이랑 바로 이어서 붙여서 가라고 한 게 이 말이에요. 이해되심? 안 되심?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 발생한 사건의 잘못된 정보. 아까 제가 어떤 새로운 사건의 정보를 받았는데 이 정보도 정확성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사건에 내가 정보를 얻었고 이 사건이 근데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 정보가 잘못되냐 안 되냐 자체는 중요하진 않다고. 그냥 어쨌든 새로운 사건의 정보가 왔고 이 정보를 내가 잘못된 정보의 기초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이런 사건일 때 새 정보가 맞으면 내가 기억에 넣을 거고 안 맞으면 제거하겠지. 맞니? 자, 그러면 맞으면 기억으로 갈 거고 안 맞으면 내가 제거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기준 자체가 부정확한 정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 정보를 폐기해 안 해? 안 하지. 왜? 기준 자체가 부정확하니까 그냥 무조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문에서 제가 아까 주관식으로 푸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보 자체가 기억과 결합되어지냐 아니냐에서 그 대신에 라고 밑에 나왔던 거는 결합이 잘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이 조건 자체에서 답은 이미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와 기억이 결합되어진다에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거되어진다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랬을 때 답은 1번 아니면 5번 정도가 이 소재와 관련된 글이라고. 그지? 그랬을 때 이 1번의 정보의 새로운 정보가 앞에 나왔어야 됐다고. 그게 어디 나왔다고? 여기 나왔다고. 보이지? 여기? 맞나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풀려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이 뒷답 복잡하지. 자,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문제 풀 때 사실 그 시험 문제 풀 때 계속 정리를 해서 바로 답을 찾긴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27%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부터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요까지 내용과 내용에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셨어야 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 갖고 오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답 자체는 못 찾아도 괜찮아. 정보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는 첫 번째
번째요. 여기요. 두 번째는 여기겠죠? 쉬운 걸로 가자. 세 번째는 어디예요? 여기인 거죠? 물론 이 글 여기서 요거 자체가 내용상 전체 내용상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빈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잡아야만 풀리는 거지. 글을 이해할 때는 요 세 부분을 다 잡으셨어야 됐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 답 찾는 거라서 그런 건데, 혹시 4번 고르신 분 있어요? 4번 고르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여기서 기억을 회상해내는 과정들이 무의식과 관련되어질 가능성은 낮죠라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 무관한 부분인데 왜 나온 거야? 아까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다 읽은 건데, 보시면 그것은 종종 무의식의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목격자는요,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자신이 인지했느냐 아닌가와 무관하게, 즉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어떤 사건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 목격자는 이 사건 자체를 잘 기억해 못해? 제대로 기억해 못해? 못해? 다르게 기억해? 근데 뭐한 채로?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이 과정은 근데 내가 무엇인가 기억했고, 미안. 어떤 정보를 얻었고, 이 정보는 내가 옛날에 기억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다음의 단계들을 더 추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글 자체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 빈칸에 영향 끼쳐 안 끼쳐? 영향 안 끼치죠.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 과정들은 무의식으로 근데 일어나는 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더 글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 글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이 무의식을 언급하면서 그대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 게다가 여기서 즉 다시 말해서 하면서 이 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부분을 강조하면서 더 연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함정을 판 지문인 거죠. 이해되심? 자,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라고 나왔으니까 이 글 자체는 이 부분을 중요해 안 해? 빈칸 문제 말고 이 지문 자체에서 이건 중요해요 안 해요? 빈칸 문제 말고 그냥 이 글 자체의 내용을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이 부분은 중요해 안 해? 이 부분은 중요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은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봤을 때 사람이 의식하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 자체는 빈칸을 추구하고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였다고. 주제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 여기에서는 이거 자체는 엄청난 함정으로 파놓은 문제라고, 주제니까요. 그리고 보통 빈칸은 주제 문장을 많이 뚫어놓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정답률이 4번에 를 고른 사람이 1%나 됐어요. 정답에 거의 육박한 사람들이 얘를 고른 거지. 엄청 그럴듯한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 것도 훈련해야 하는데 우선 이거 자체는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어마무지 어려운 걸 가지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막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글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훈련들을 하시고, 와 글이 너무 엉망진창 어려워서 정리 잘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해석 말고 해석 읽으셔서 해석지 가지고라도 글을 좀 단락을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내용 정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 정리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의 해석 읽으시고 내용 파악하시고 나면 원래 지문 있지. 원래 영어 지문으로 돌아가셔서 원래 영어 지문 자체를 가지고 단락을 나눠 놓고 다시 여기서 내가 놓친 표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라도 내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 오시는 거. 그다음에 제가 여기 부분에서 요거 자체는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고 틀린 문제만 정리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뒷부분은 생략할게요. 우선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지문이 너무 까다롭죠? 우선은 제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느냐의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라서 끝까지 그냥 지문 안 가고서 여기서만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걸로 가면 얘는 조금 더 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가기 전에 37번을 좀 보고 갑시다. 37번 갈 건데 지문 잠깐 한 2분? 3분만 쉬고 갈게요. 여러분이 정리하신 거 좀 봐볼까요? 어떻게 좀 됐음? 안 됐음?
네. 넌 명절고 내일 축제지? 그러면 내일 수업 안 와? 뭘. 아, 제가 너무 전제하고 물어봤지. 근데 너네 오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뒷정리. 동아리별로 뒷정리해야겠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 축제가 오늘이냐 내일이냐를 갖고 막 내일 오나? 안 오나? 막 이러면서 수학 선생님 궁금해 하시더라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 우리 내일 다른 학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있을 거 아니야? 가? 학원 가 안 가? 안 가? 다들 표정이 다들 표정이 뭐 어쨌든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자, 32번은 문제가 많지요? 자, 근데 얘네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빈칸을 얘기했는데 우선은 빈칸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나중에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빈칸은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응? 뭔 소리야? 뭔 소린지 이해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를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조건을 잘 정리하시고 여기에서는 에쿠. 여기는 지금 부정확한 정보잖아. 부정확한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만났는데 이 새 정보도 부정확한 정보야. 그지? 여기서 근데 제가 부정확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내가 부정확한 정보의 기초에 새로운 사건을 보고 그 새로운 사건의 정보와 들이 안 써지네. 결합을 시킬 건데 부정확하니까 결합이 잘 돼야 안 돼. 잘 돼? 여기 조건에서 그것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건데 빈칸 문제는 근데 이거는 우선 지금 당장은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내용 파악만 해오세요. 자,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글에서 내용 파악할 때 진짜 핵심은 오히려 여기인데 특히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 반대되는 조건이에요. 그지 맞지? 그래서 목격자가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이 현재 하는 생각과 딱 들어맞는 특히 들어맞는 경우에는 그것은 원래의 기억과 잘 통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목격자의 현재 생각과 그거 뭐니? 내가 가진 새로운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사건 혹은 여기서 정보는 내가 원래 가진 맨 위에서 준 어떤 사건 이후에 맞는 정보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건 이후의 정보인 거죠. 사건 이후의 정보니까 나중에 떠올린 정보. 이 정보랑 얘랑 딱 맞아 떨어져. 그럼 결합 잘 돼야 한대. 여기서는 원래의 생각과 결합 되어지는 거죠. 맞니? 원래의 생각의 일부분으로 결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건이 뭔 거야? 목격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더 잘 결합되어지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잘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제거될 가능성은 낮아져요. 대신에 잘 결합되어지죠. 이렇게 가면서 요거랑 대조된다고 보셔야 돼요. 쏘리. 조건의 대조가 아니네. 미안. 야, 좀 지워줘. 조건의 대조가 아니라 이 조건에서 나온 여기와의 대조예요. 그 대신에는. 이 대신. 그러니까 얘랑 반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 정보들만 잘 정리해 오시면 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잘 정리했는지 정도를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풀이하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가서 정보 처리하는 것만 먼저 좀 같이 훈련합시다. 글 자체의 문제풀이는 나중에 땀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자 37번 갑시다. 자 얘는 문장 순서 배열이잖아요. 그쵸? 순서 배열 맞죠? 자 순서 배열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정보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꼭
여기에다가 원래 그 잘 갖춰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는 좀 빠르게 갑시다. 옛날에 는 무작위 표본은요 라고 나오는데 우리 샘플이 표본이고 이거는 샘플링이니까 표본 만들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소재가 되겠지? 이것은요. 좋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즉 좋은 방법, 아주 효과적이고 단축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었는데 근데 그것이요. 라지 데이터, 아주 많은 데이터의 문제들을 많은 데이터들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었죠. 자, 그래서 왜 효과적이냐면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줬거든. 근데 언제?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무작위 표본 추출은 굉장히 효과적 방법인데 언제? 디지털 시대 이전 시대에. 그거 되게 옛날 얘기 하겠다는 거네. 그래서 여기 본 순간 이거를 본 순간 여러분은 뭔 느낌이 드셔야 하냐면 오늘날에는 아닐 수도 있겠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본 순간 이거는 시간 대조의 글쓰기를 하려나 보다 라는 느낌이 조금 받으셔야 돼요. 시간 대조라는 거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거나 또는 뭐 현재와 미래를 대조할 때 쓰이는 표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A 갑니다.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었죠. 뭐 할 필요? 처음에 왜 이렇게 잘 안 써지지? 처음에는 뭔가 집중할 필요가 없었대요. 집중할 필요 없음. 초반에 왜?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은 impossible. 그것을 가능케 하거든요. 여기는 왕창 중요하죠. 여기서 이은 뭐니? 대명사 물어본 게 아니겠지? 자, make it possible. 그것은 가능하지. to 부정사 하는 거. 가목적어 구조잖아요. 왕창 중요. 그런데 여기다 못 잡았다. 그럼 구문 분석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문장 읽은 것처럼 그냥 끊어가시면 되죠. 모든 정보를 다 모으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게 뭔데요? Do that afterwards. afterwards는 나중에 란 뜻이죠. 밑에는 later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하는 걸 가능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뭐니? 를 잡으셔야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집중할 필요가 없대. 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바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핵심 정보는 이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 더 읽어보셔야 하는 더 읽어보자. 여기까지만이라도 가자. 갈 수 있는 만큼 그냥 순서대로. 자, 그래서 전체의 뭐 밝은 빛, 조명의 빛으로부터 온 광선들이 뭔가 구체적 얘기도 하고 있죠. 전체의 빛의 분야의 광선들이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it is closer. 그것은요. 모든 데이터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즉 뭐 어떤 전체의 가벼운 빛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서 그것은 나중에 더 가까워질 거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왜? 뭔가 구체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뭐 얘기하고 있니? 뭐 이런 빛의 분야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냥 정보만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결과 그 정보는요. reusable. 더 이용 가능해질 수 있죠. 이 정도. 뭐보다? 원래 사진보다 더 이용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보 처리만 한 겁니다. 네. 더 안 갈게요. 뭐 읽어봤자 뭔 소린지 못 알아볼 거야. 자, 그러나 말입니다. 자, much as 하면은 그냥 뭐뭐처럼 인 거죠. 뒤에 것처럼. 뭐처럼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a small file까지 더 작은 파일에서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들을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전환해서 더 작은 파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은요, 데이터의 손실을 낮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 손실을 낳는 것처럼 정보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뭐 할 때? 샘플링 할 때요. 표본을 추출할 때 오히려 정보가 날아간대. 왜?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전환하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샘플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손실되어지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정보를 오히려 잃어. 뭐 할 때? 표본 추출할 때. 앞에 표본 추출 핵심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여기 부분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니? 표본 추출이 아니라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무슨 빛의 부분에서 자꾸 뭐가 사라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샘플링 얘기니? 이거 샘플링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B에서 이야기할 때 이 샘플링을 할수록 정보가 손실되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얘를 누구랑 비유하고 있니?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변환시키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쉽게 일상에서 떠올려 보면 이런 건데 그냥 내용 이해 때문에 제가 예시로 든 건데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 빡 찍었어. 그럼 그 사진이 어떻게 저장되니? 그래서 이제 저장을 했어. 너네가 사진을 컴퓨터에서 불러오고 싶어. 인쇄하고 싶어. 그럼 걔가 뭐가 되어서 보이니? 너네 화면에 폴더에? 그치, JPEG. 그러니까 사진 파일, 그림 파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 그래서 뭐 2022년 원유 어쩌고저쩌고 JPG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한 거야. 작은 파일이 되어질 때 손실되어진대. 근데 이 글은 이 글 읽을 때 이 내용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서 사진과 노래를 변환하는 걸 가지고 비유해서 샘플링도 그 데이터를 잃게 만들죠. 이렇게 나온 거 여기까지는. 그치? 내용만 파악하면 돼요. 그냥 뒤에 넘어갈게요. C 갑니다. 자, fitting example. 딱 들어맞는 하나의 예시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일 수도 있겠어요. 얘야? 없어져 줄래? 빛의 영역에 주는 카메라래. 뭔지 모르겠고 그냥 이 카메라라고 읽으면 되잖니? 자, 제일 좋은 예시가 이 카메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작은 빛의 영역 뭐라고 되니 이거? 빛의 부분? 이런 것만 포착해 줄 뿐만 아니라요. 모두 포착해 주냐면 일로 넘어갈게요. entire light field의 빛도 포착해 주거든요. 자, 답은 풀렸다. 그지? 뭔 소리인지 몰라도 답은 풀렸지? 나만 풀린 거 아니지? 자, 여기에 예시가 뭐래요? 알 수 없는 이 카메라고 이 카메라의 특징은 얘도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는 특징이 있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샘플링을 뭐에다 비유한 거야? 카메라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샘플링,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과 비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예시 다음에 뭐가 와야 되니 얘들아? 뭔가 알 수 없는 카메라가 나왔지? 이 카메라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카메라에서 일어나는 상수, 알 수 없는 저희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C 다음에 뭐 골라야 되니? A 나와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여기 B, 샘플링의 문제점은 어디에 나와야 돼? but. 그러나 얘가 이러는 것처럼 얘도 나빠. 좋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서 이 but은 사실상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 디지털 시대 전에는 표본 추출은 되게 유용하였고 오히려 good shortcut.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었대. 그러니까 엄청 효과적이고 시간도 단축해 주는 건데 근데 문제점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 무작위 표본 추출은 좋지 않아. 왜? 오히려 데이터가 손실되어지거든. 이렇게 되면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줄이거든. 이렇게 간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사실 이거 다음에 B가 와야 돼요. 그치? 자, 순서 배열의 정답 찾는 거는 제가 지금 우선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지금 첫 문장 얘는 여기까지 보긴 했지만 여기서 핵심 정보들을 잡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핵심 정보를 잡으면 거의 대략적으로 순서가 나옵니다. 그치? 물론 B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주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C 다음에 A가 나오는 거지 A 다음에 C 나오는 거는 안 돼.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보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의 정보는 지금 안 잡았는데 여러분은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만 했잖아. 우리가 CA가 맞다는 걸 잡았잖아. 그럼 답 추려보자. 절대 될 수 없는 건 뭐니? 1번 지워지고 2번 지워지고 아이 많이 안 지워지네. 자, 우선 이거. 그 다음에 B가 비집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5번이라고 했어 방금? 아, 미안해 따지고 들어서. 금방 얘기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안 돼. 그러면 정답률이 50%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히잖아. 그지? 여기까지 얼마나 희망적이냐, 그지?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물론 답은 찾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나 줄여도 정답률이 50%까지 확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지금 37번이 정답 맞춘 친구들이 34%밖에 안 돼. 놀랍지? 그치? 물론 잘못 찍었으려나? 딱히 그렇지도 않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 잡는 거에 핵심으로 해오시고 당장 나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그냥 글 읽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숙제를 해오세요. 됐니?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제가 죄송하게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오답률 10번부터 할 걸 그냥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1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거 좀 쉬운 지문으로 정보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오답률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관적 전망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근데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 그치?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 나갈게요. 자, 첫 번째요. 오늘의 숙제는 자이스토리.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자이스토리에 뭘 하겠다는 거지? 자, 우리 수업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할 건데요. 차 어딨니? J, I, H 다 하라고 하면 너무 많나? 쉬운 거부터 하자. I하고 J인데요. I는 일치 불일치, J는 실용문입니다. 그 포스터 보고 그냥 꼴보는 거. 머리 없이 풀 수 있는 것들, 수업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단어 테스트가 클래스 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해오시면 되고요. 몇 번? 3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제가 드린 이 고2 모고 정리. 그냥 지문 정리를 핵심으로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숙제. 그다음에 원래 오늘 여러분 클리닉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해서 클리닉은 못했고 그건 다음 시간에 테스트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할게요.